그러면 저기 석동현 변호사는 그 변호인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언젠간 들어가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지금 안 낸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또 그 지금은 외곽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하는 역할이 있어서 좀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돕는 입장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단계가 되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력자 신분으로 이제 기자들을 만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굳이 관계를 물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보도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 중에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 또 탄핵 소추 이후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뭐 경쟁하듯이 성급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을 지금 성급하게 서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또 그에 이르는 지난 2년 7개월간의 국정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또 이것이 지금 박사님 국회의 권한 권력과 또 대통령의 권한 권력 우리 헌정 체계에서 그것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관 이 법조 경륜이 높은 헌법재판관의 그 도마 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는 공격 방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다 올려놓고 제대로 가려보자. 국가의 앞날의 대결을 위해서도 그것이 우선이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밀실에서 수사관 한 명에게 그것도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답하는 형태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추문의 구조에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싶어도 수사관 수준에서 그 판단력의 수준에서 우리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이 현재의 국가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위기이고 중요한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알려지기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우선하자. 그렇기도 하고 참 대통령은 아직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신분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문초를 당하는 이 형태는 이 의전에도 격식에도 또 여러모로 보면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수사하겠다고 소환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체 응하지 않을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탄핵 법정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시간적 순서도 그렇고 중요도 면에서도 그렇다는 뜻인데요. 그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사기관에는 어떤 그 서면으로 답변서를 낸다든지 이런 방법도 그러한 스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당장 지금 며칠 만에 나오란다고 나오고 하는 지금 이번 이 분쟁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이 우리의 형사사법 수사 체계까지 다 지금 휘젓고 비틀어 놓는 바람에 솔직히 법률가인 저도 지금 검찰과 경찰 지금
신문 이 언론에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라고 나옵니다만 요컨대 경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뭐 지금 국회에서 야당들은 또 내란 특검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이러한 일들이 터질 때마다 이런 수사기관이 난립을 해서 서로 지금 권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 체계대로 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적 관할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 조사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이렇게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내란죄가 또 없어요. 내란죄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뭘 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권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한 불일치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 끝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뭐 하이에나들처럼 달려드는 이런 식의 수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특히 이게 지금 석동현 변호사 아주 적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수사가 되면 수사관과 피의자 간의 1대1 신문이고 그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공개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묻는 말만 대답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왜 발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대통령의 적법한 헌법적 권한에 속하는 것인지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릴 수가 없다. 그래서 헌재에서 공개적으로 변론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그 공개적 변론을 공식적으로 요청도 안 했는데 그 한두 사람이 나서서 뭐 공개 변론은 안 한다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벌써 시작하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국가적 이 현안의 중요성 때문에 당연히 풀로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이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언론인도 들어가고 많은 방청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검사실이나 수사관실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조사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고려를 했고 하는 사항들이 될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추한 국회 측도 소추관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이번 탄핵 소추 이 절차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도 안 되는 절차로 했다는 것이 이번 탄핵 소추 절차의 큰 결함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 심판 전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일단 심리 절차가 시작되면 지적을 해야 할 것이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에 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이 탄핵 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말하자면 내용 없이 지금 수사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여러분 그저 12월 3일 4일 밤의 그 비상계엄 한 가지로 다 때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탄핵 심리가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생중계해야 된다. 전 세계가 알게 해야 된다. 이런 뭐 이 그 주문들을 우리 댓글창에서 아주 뜨겁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여기서 잠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이 헌법학자세요. 우리 이인호 교수님의 전화 인터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인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 인터뷰 중에 이인호 교수님 전화 인터뷰가 잠깐 연결이 됐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헌법적 권한에 해당되는 통치권을 행사했는데 이것을 내란죄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는 실체가 없는 주장입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거운 범죄인데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이제 최근에 법 조항이 조금 우리말로 순화가 됐습니다만은 10년 전에는 오랜 동안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토를 참전하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예. 산들이란 말은 반국가 세력이 일정한 지역을 장악을 하는 거죠. 네. 장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전쟁 같은 내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그게 이제 첫 번째 내란죄에 해당되는 행위고요. 네. 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내란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그에 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 내용이 이제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네. 폭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죄 그 우선 요건을 정할 때 A, B, C 이렇게 쭉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A 또는 B 할 때 B의 행위는 A의 행위에 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내란죄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앞에서 B의 행위가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앞에 A 행위, 그러니까 국토를 참전하고 행위에 네. 준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그런 근한 발동 행위가 이걸 반국가 세력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혀 요건이 성립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내란죄 소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하는 것은 언어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전혀 실체가 없는 내란죄를 가지고 계속 떠들어서 국민들을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예, 교수님. 예.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에 더 나가서 지금도 윤석열의 내란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란죄를 선전하고 있다고 정광훈 목사, 김문수 장관 이런 5명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국회가 다수 야당이 네. 거대 야당이 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무리하게 도를 넘어서는 근한 행사를 많이 하죠. 네. 그것도 그럼 내란인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실체가 없는 내란죄 논란을 일으키는 거고, 네. 그건 저는 목적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게 아닌데, 네. 그것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선동하거나 또는 네. 언어를 혼란시키는 데는 아주 적합한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 목적은 따로 있다. 예. 예. 자, 교수님.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운영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급하게 2명을 그것도 개개인을 보면 다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급하게 지금 청문까지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임명하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지금 쟁점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현재 6인 체제는 네.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 절차를 심리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하. 네네. 심리도 어렵고 그다음에 당연히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구책으로 6인 체제를 가지고 심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준비 절차는 3인도 가능하니까요. 네. 근데 본격적인 심리는 6인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예, 그게 헌법에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7인 심리 정족수가 있거든요. 네. 그 7인 심리 정족수라는 것은 최소한 7사람이 모여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헌법재판에. 아하, 예.
그런데 그 조항을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당시 구인 체제에서 그 6인 만약에 세 명이 곧 나가게 되니까 그리 되면 6인 체제라도 임시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구인 체제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네. 구인 체제에서 가처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의 사건과 관련해서만 효력을 발하는 거예요. 아, 이진숙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6인 체제 하에서 그걸 일반화시키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저는 자구책이라고 보는데 헌법재판소로서는 6인 체제로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진숙 헌법소원에서의 그 가처분 신청에서의 그 판단을 통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네네. 이 상황을 가지고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네. 정당성이 없죠. 아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구인 완전체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3인 선출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국회가 3인을 선출할 때 그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방식이 네. 국회 안에서 정파간 쪼개먹기, 예, 나눠먹기 합니다. 네. 이 정파간 나눠먹기 선출 방식은 아주 잘못된 관행인데요. 네. 그렇게 임명된 그러니까 특정 정파가 지명하면은 그냥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게 서로가. 네. 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은 정파의 재판관인 거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재판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 보려면 어떻게 선출해야 하냐면은 예. 각 정파가 합의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파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네.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파의 비토권은 인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만 비로소 적어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재판관이 되고 예. 나중에 국민들도 그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네. 그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결국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민주당이 안 하면은 네. 그러면은 권한 대행도 네. 임명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정치 협상을 응하지 않으면 나는 네. 그 국회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나는 임명하지 못한다. 예. 아, 이렇게 버티면 된다는 거군요. 아니 지금 현재 헌법에서는 네. 재판관 구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 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네. 그리고 그 3명은 알다시피 대법원장이 진행하고 네. 3명은 국회가 선출합니다. 그런 이 조항은 어떤 의미냐면은 국회가 선출한 3명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함께 민주적 정당성을 몰아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헌법 조항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네네. 그 의미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신임을 헌법재판관 구성에 있어서 보태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특정 정파가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의무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 네. 예. 그럴 경우에 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6인 체제로도 비정상인 게 소장 자체가 권한 대행입니다. 그러면 소장도 정상적으로 임명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말해서 권한 대행이
소장 지명하고 네. 국회가 승인해줘야 됩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해서 완전체로 구성이 돼야 이 재판이 그나마 정당성을 갖추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만이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국민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체제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이 헌재가 계속해서 신속 이러고 있거든요. 저 야권에서도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속하게 할 게 있고, 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요. 네. 탄핵 심판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네. 탄핵 심판은 일반 법률 조항 하나 위헌 결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행위는 네.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건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권적 의사를 파괴하는 거죠.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렇게 중대한 무게를 갖는 절차를, 심판 절차를 그냥 빠르게 한다는 게 능사냐?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되고요. 예. 물론 당연히 근한대행 체제가 오래 지속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어떤 행태로든 결론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네. 그렇다고 밟아야 할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또 구성도 완전한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네. 이게 헌재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권한대행을 자기네 말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야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 탄핵 요건이 제적 3분의 2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알다시피 이제 제적 의견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을 해야 네. 탄핵 소추가 되고, 네. 대통령이 아닌 고위공직자들은 제적 의견 가반수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조항을 엄격하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근한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아예 근한 대행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근한 대행은 단순한 국무총리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근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근한 대행자는 만약에 그 헌법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는 거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200명이다, 150명이다가 의미가 없군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섰더라도 네. 그때 의결 표수는 뭐냐? 네. 당연히 대통령의 근한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지금 국회가 제적의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네. 그거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지위를 정지시킨 겁니다. 네.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권한을 정지시킨 거 아닙니다. 네. 구분해야 되죠. 설사 국무총리로 탄핵이 되더라도 권한대행은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 헌법학자십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네. 정말로 아주 대부분 다 탁견이십니다. 이신데 네. 한 가지만 제가 좀 저의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시죠. 예. 바로 이 헌법재판관 3인을 이 충원하는 문제와 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정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심리 사건을
이 탄핵 사건을 진행할 재판부 구성이 네. 현재와 같이 6명으로 심리하고 6명으로 결정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일입니다. 예. 그러면 자 충원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는 권한 대행이 과연 대통령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음흠. 문제하고 서로 상충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많은 네. 분들이 또 그 얘기도 하셔요. 그거에 관해서 방금 이인호 교수께서 정말 정치적 타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하는데 타협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습니다. 예. 미리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릴 것은 요즘 제가 대통령의 또는 대통령을 돕는 변호인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비춰지고 있어서 말씀이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제 주관적 현재로서는 주관적 견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권한대행 임명이 어렵다고 보지만 이 재판부의 불안전성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명을 해야 된다면 저는 국회가 지금 야당 2명 여당 1명이 지금 추천을 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예. 저 청문회를 또 마치고 여느 때와는 달리 지금 야당의 태도로 보면 국힘이 추천한 사람까지 군말 없이 이 3명을 다 임명해야 된다고 들이밀 겁니다. 네. 이럴 때 권한 대행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결론적으로 여당 추천자 1명, 야당 추천자 1명을 해서 우선 8명까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하, 예. 원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나머지 국회 추천목 3명 중 1명은 법상에 여야가 합의하에 추천하도록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합의가 안 된 점을 이유로 보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 원내대표, 국힘의 전임 원내대표와 이 야당과 간에 야당 2명을 추천하고 여당 1명을 추천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면 합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중요한 곳에서 들은 얘기인데 헌법소장의 지명과 임명에 있어서 야당이 군말 없이 동의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추천해야 될 1명의 몫을 야당에게 그냥 주는 대신에 대통령께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거부하고 비틀고 하면 자 9명 재판관은 선임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장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기괴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조건에 붙어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언론인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등등도 있고 하니 이 부분을 시비를 가릴 때까지 우선 여당 1명, 야당 1명 하면 8명으로서 하면요. 7인 이상 심리해야 된다는 헌법 조항도 충족하고 또 어쨌든 9명의 재판관이 거의 근접한 그런 합의체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방향성을 가지고 저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이 문제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를 뭐 암살존이 뭐 해갖고서 퍼뜨렸다가 이 재미를 못 봐서 그런지 장경태라는 자를 시켜서 이전에는 김건희 여사 무슨 약물 투약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셨는데. 예. 저는 지난 7년 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코 탄핵할 만해서 법의 요건과 절차에 맞아서 탄핵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형태로 파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어떤 여론이 헌법재판관들을 둘러싼 여론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참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 여론이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했다는 그러한 여론전에서 왠지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설이라든지 비아그라 청와대에서 비아그라가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괴담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번 이 상황에서도 정말 이 상황이 방금 이인호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을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그 파면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혼란 난맥 또 그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로 본 판단 또 그에 따라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다뤄져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다시 지금 김어준을 국회로 끌어내서 자기의 유튜브에서는 떠드는 내용을 가지고 국회로 끌어낸 것도 그렇고 사살설 말이죠. 또 어제는 장경태라는 그 김어준 비슷한 친구가 또 이렇게 뭐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 맞았다는 의혹이 있다. 자기네들도 당하긴 싫으니까 의혹이라고 또 포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괴담, 유언비어의 날조다.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도 않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이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초기에 봉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석동현 변호사와의 긴급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게 단어 하나가 다 갖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와의 대담 중에 중앙대 법학대학원 이인호 교수, 이 헌법학자십니다. 와의 전화 인터뷰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들 지난 토요일 날 진행했던 광화문 투쟁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의도 벚꽃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10시 넘어서 조금 10시 반 정도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해찬 변호사와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